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쏘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어디 가서 써먹을 만한 이야기들은 아니고, 또 오쏘가 이야기했다고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냥 구독자님들과 이 오쏘가 내밀하게 그냥 해보는 이야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사고력을 만들었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이 지난 7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프린징, 마이클 바스케스라는 젊은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이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사고력을 만들어 주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생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질문은 경험적 데이터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데이터를 확보해서 돌려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철학 전공자들이 비철학 전공자들보다 GRE 버벌, 그다음에 LSAT 시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추론과 논리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GRE 퀀트, 즉 수학에 있어서는 철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철학 전공자들이 특별히 수학에 관한 공부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시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철학적 텍스트라는 것들이 엄청 논리적인 측면도 강하고 또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들이라도 철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고, 그래서 텍스트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워낙 체계가 방대하죠. 하늘 끝, 우주 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방대하고, 그런 텍스트를 읽고 또 읽다 보면 언어 추론이나 로스쿨에서 필요로 하는 종류의 논리력 측정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관한 시험을 보는데 평상시 그 학생이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워낙 복잡한 텍스트들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전공이니까 그런 쪽이 탁월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근데 이게 꼭 시험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리드 호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링크드인의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등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언어를 어떻게 하면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부들이 그가 훗날 SNS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본 투자 방식은 가치 투자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치 투자의 범위가 너무 넓기는 하지만 하여간 본인은 제대로 계산해서 기업을 인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기업 인수에 필요한 마인드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업가나 투자가들 중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빌 밀러, 피터 티엘,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데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 중에서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사고력을 길러준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고 나서 그 논문의 결대로 사업가들까지 연계해 봤는데, 사실 오쏘가 생각하기에 진짜 철학의 장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 학문들을 조망해 보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요사이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있는 인지과학만 해도 인지과학 자체에 철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서 철학이 없으면 인지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과학 세대별로 공식 철학이 존재합니다. 인지과학 1세대의 공식 철학은 기능주의라는 철학의 한 유파이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축은 역시 현상학이라는 철학의 한 유파입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의 경우에도 유명한 신경과학자들의 책을 보면 철학에 대한 논의가 꼭 한 챕터씩은 있습니다. 특히 데카르트가 꼭 등장을 하죠. 하여간 이 철학도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훑트는 거 아니면 철학을 공부할 때는 데카르트부터 많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여간 이론론이니 유물론이니 이론론이니 이런 것들 논의하려면 데카르트부터 건들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에델만도 그렇고 다마지오도 그렇고 다들 한마디씩 하니까 철학을 알긴 알아야 하겠는데 이게 또 워낙 유파가 많고 방대하단 말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노자, 왈부터 해서 중세, 근대,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도 한 가지 유파가 다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유파들이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보니까 전공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해야 하나 싶은 것이죠. 그래도 이게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더 나아가 기술 철학에 대한 공부까지 염두에 둔다면 현대 철학의 세 가지 유파들에 대한 공부가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계열이 영미 분석 철학이나 심리 철학 계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륙 철학의 현상학이나 실존주의,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신유물론 계열의 철학들을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공자들처럼 깊게 공부는 못하죠. 그냥 흐름만 이해하는 정도로 한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든 인지과학이든 신경과학이든 혹은 생물학이든 바이오든 사고를 전개해 나가고 뭐 실무 단위에서 크게 쓸모는 없겠지만 뭔가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비전 제시를 하고 썰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갔다면 이런 공부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해외의 전문가들 대가들과 대화를 할 때 그래도 격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의 대가라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탑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소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있는 어린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갈고 닦으면서 자기 메인 학문들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썰을 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사장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만 썰을 풀고 다니기는 애매하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좀 더 방대한 어떤 시선을 원하는데 이런 거에도 뭔가 기본이 있어야지 그 사고가 전개가 되는데 이런 공부들 40대 50대 분들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AI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직업이 없어진다, 다 대체된다.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최첨단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으로 가장 인간다운 게 뭐냐, 가장 인간다운 것, 가장 코어한 것은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렵다까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장 늦게 대체가 될 것 아니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가 상당 기간 안 될 수도 있고요. 윤리학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하여간 이 가장 앞단에 대한 공부랑 가장 인간적인 것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공부가 가장 완벽한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 오쏘도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좋은 선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경우에도 AI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상의 지식들은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잘 부리려면 본인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잘 평가하고 잘 물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인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여기에 지도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는 구조가 존재하고 따라서 지식들 간의 지형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 지형도를 파악하고 나면 맥을 잡고 질문을 하고 또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에 대한 공부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쏘도 깊이 알지는 못하고 간간히 소개하는 정도인데 이런 거는 참고 정도만 될 뿐이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1년, 2년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정도면 입문 수준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오쏘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영상 하나에 모든 맥락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뿌리서부터 다루려면 매 영상이 한두 시간짜리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유튜브의 영상이라는 것은 파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지식의 맥락을 붙들고 있어야지 이런 파편적인 지식들도 맥락을 잡고 자리를 잡아서 잘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또 필요하면 어디서 그 내용을 찾아야 할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 자신이 먹통이 되면 AI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게 근거를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좀 더 추상적인 구조적인 맥락을 잡는 지식에 대한 공부들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러자면 모든 학문들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철학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맥락,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